예, 반갑습니다. 임수호입니다. 일단 자리 정리부터 제가 좀 드릴게요. 지금 나눠드린 자료가 성균관대학교에서 일요일 날 했던 자료를 혹시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일단 나눠드렸고, 지금 오늘 자료는 제가 급하게 어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좀 브리핑 자료가 새롭게 나온 추가된 새로운 내용들이 있어서 중간에 드릴 건가 아니면 조금 후미에 나갈 때 드릴 건지는 저희가 한 판단할 테니까 일단 저기 봉강당이든지 지금 제2로 좀 중계가 되고 있는데 중계 쪽에 나가시는 분들도 일단 화면상으로서 설명을 지금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저희 스태프분들은 가급적이면은 강당 안쪽으로 어떻게 하든 좀 배치를 시켜주십시오. 일단 우선 들어오셔서 서셨다가도 중간에 저희 자리 배치를 좀 해주셨으면 해야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시는 분들도 지금 여기 본강당 안에도 일부가 들어오실 수 있고 좀 좁혀질 수 있게끔 우선 좀 불편하시지만 좀 서서라도 좀 듣게 해주시고, 그리고 중계를 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좀 집중적으로 좀 잘 잡아 주십시오. 지금 현재 자료가 지금 현재 제가 드린 설명 자료가 새로운 내용들이 있으니까 일단 화면상으로 맞춰 주시고 본강당이든지 뭐 사실 지금 중계가 되는 강의실인지 일단 동일 조건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리를 어떻게 하든지 바깥에 복도에서는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리를 안쪽으로 불편하시도 좀 서서 해주시고 자리 배치를 의자를 좀 더 이동을 해서라도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로 일단 수시가 일단락됐습니다. 2026학년도 정시 입시는 사실상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 진행되는 상황이 1차 상황입니다. 1차 상황의 가장 큰 쟁점은 뭐냐면은 다음 주 월화수까지 일단 등록금을 냅니다. 수시에 합격한 학생들, 중복 합격한 학생들이 포기를 하는 대학이 발생이 하죠. 12월 18일부터 12월 24일 밤 10시까지 예비 합격 번호가 돕니다. 12월 24일 날 밤 10시까지가 모든 최종 종결입니다. 그래서 순수 정시판은 12월 25일에서 12월 28일 25, 26, 27, 28 이게 정시 전략의 핵심 파이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해야 되는 것은 과연 12월 25, 26, 27, 28 요 4일간 동안에 정말 수시 다 떨어지고 순수 정시파 학생들의 수능 점수가 어느 정도 때 애들이 남았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시에 있어서 눈치 작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29일에서 31일까지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 종료가 되는데, 원서 접수 시작된 상황에서 경쟁률이 높아지고 낮아져 본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점 이후부터 12월 28일까지 정말 정시파로 남아있는 학생들의 흐름 움직임들의 동향 파악이 바로 눈치 작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18일 목요일부터죠. 예비 합격 번호가 수시에서 어떻게 돌고 있고 이런 부분들의 상황도 예의주시하십시오. 그래서 금년도 수험생들이 어디를 동시에 붙었을 때 어디를 포기를 하고 어떻게 집중이 되고 있다라든지, 뭐 의대에 더 몰리고 있더라든지 공대에 더 몰리고 있더라든지 반도체 AI 학과 쪽에 몰리고 있더라든지 무전공 선발 전형에 몰리고 있다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들의 변화들을 보시면서 정시에서도 조금 여러분들의 비슷한 점수대 대학에서 그런 학과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자료집 판단하면 첫 화면 한번 잡아주십시오. 자, 자료 화면을 일단 집중을 해주시고 저희가 자료 배부 지금 자료가 지금 돌리고 있네. 어쨌든 뭐 화면 자료나 이거나 똑같은 거니까 제가 자료를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혹시나
일요일 날 지난 일요일 날 성균관대학교 오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일단 자료집을 드렸고요. 지금 배치표도 좀 드렸고 제가 일요일 날 혹시 오지 못하신 분들 또는 이제 정시에 실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학생들은 다시 한번 반드시 이 아이템은 다시 리마인드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만 발제를 해가지고 오늘 자리에 다시 중복되지만 또 실었던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권 소재 학생들이 화면 집중합시다. 그래서 자료 뭐 어차피 나중에 보시면 되고, 자, 서울권 학생들이 지금 다 모여 있는데 내년도 2월달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졸업식 간다. 서울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4년제 대학 들어가는 애가 46.2%입니다. 이게 올해 졸업생입니다. 올해 2월 고등학교 3학년 졸업생 대한민국 서울의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4년제 대학을 간 애가 46.2%입니다. 경인권에 살고 있다 55.5%, 지방에 살고 있다 74.5%. 그래서 전국적으로 평균을 보면 한 63.5%가 4년제 대학을 갑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기준으로. 전문대는 서울 학생들이 18%, 경인이 20%, 지방은 11%. 서울 애들이 4년제 대학은 제일 못 가고 전문대학은 서울 경인이 많이 가는 구도고 지방은 4년제 대학을 많이 가고 전문대학을 적게 가는 구도입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 서울이니까 우리 전체 오늘 뭐 수시에 붙었다 정시에 뭐 원서를 낸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서울 소재 학생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4년제 대학 46.2% 간다라는 거.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전문대를 가든 재수를 하든 직업 전문학교를 가든 고졸로 남든 이런 상황입니다. 그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자 서울 학생들은 좋은 대학만 가려고 하기 때문에 재수를 많이 할 것이다. 그리고 재수를 많이 하는 동네는 강남이나 서초나 양천이나 이런 교육 특구 지역일 것이다.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생각보다 되게 4년제 대학을 덜 못 가고 있는 상황은 일단 명확한 팩트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 3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경상북도가 살면은 고등학교 3학년 졸업생 91.2%가 4년제든 전문대를 갑니다. 4년제 대학 비율 80.2%. 경북에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다. 80%가 4년제 대학 가고 전문대까지 합치면 91%가 지금 현재 대학 갑니다. 그 다음에 서울 학생들이 보면은 46.2%, 전문대 18%, 64.2%, 전국 평균 79% 대학 진학 비율 4년제나 전문대나 이 정도 상황에서 지금 현재 서울, 인천, 경기는 전문대 진학 비율이 굉장히 지방에서 유일하게 제주도가 들어가 있고요. 그냥 제주도를 제외한 1, 2, 3등은 서울, 경인, 인천 애들은 전문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4년제 대학을 제일 못 가는 구도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들도 이런 선상에 지금 놓여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 위치를 일단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지금 나만의 문제인지 서울 소재대학 애들이 어떻게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4년제 대학을 못 가는 애가 지금 현재 절반이 넘는다라는 거. 전문대도 한 열에 한 2명 정도 20% 가까이 간다라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현재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선상에 지금 놓여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현실 인식을 일단 명확하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강남 서초가 제일 4년제 대학을 덜 가고 재수를 할 것이냐 이렇게 기결이 되고 있는데 전국의 시군구를 전국으로 한번 보면은 4년제 대학을 제일 못 가는 전국의 동네 서울 성동구가 1등입니다. 40.1%. 40%밖에 4년제 서울 소재들 대학을 간다는 게 아니라 그냥 4년제 대학을 가는 게 40%. 두 번째가 서울 강북구. 강남 서초만 있는 거 알았더니 좀 순서도가 성동구 1등, 강북구 2등, 서초구 3등, 송파구, 동작구, 구로구, 양천구, 서대문구, 강남구. 자, 양천구다. 44.1%가 4년제 대학을 갑니다. 서울 소재대학도 아니고 왜 했던 4년제 대학.
이 44%, 56%가 4년제 대학을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양천에 있더라도 전국의 하위 4년제 대학을 못 가는 비율 20개 지역을 추려 보면은 18개가 서울입니다. 경기도가 지금 가천, 부천 해가지고 2개가 들어가 있고요. 정말 4년제 대학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로 결론이 나고, 그럼 서울 경기도 아이들은 4년제 대학의 절반을 못 가고 전문대로 가거나 재수를 하거나, 재수를 하는 게 강남 서초 이런 교육 특구의 문제만 아니라 서울 전역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울권 소재 대학에 초집중이 되다 보니까 정작 집 가까운 곳에 있는 서울권 학생들은 서울권뿐만 아니라 4년 대학 자체를 지금 못 가는 상황이 돼 있고, 그럼 서울권 소재 학생들은 절반 이상의 지금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집 가까운 서울 소재 끝선 대학 정도를 갈 거냐, 지방권 소재 대학을 갈 거냐, 이게 거의 대부분이 지금 여기에 지금 몰려져 있는 상황인 거고, 가고 싶어도 집 가까운 데를 못 가는 상황. 그리고 내가 재수를 할까 아니면 지방권 대학이라도 갈까, 이 중대한 판단을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여기는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비용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지금 차라리 연수를 하는 비용, 지방권에 보냈을 때 거주 비용까지 했을 때 이 기회 비용의 선택적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고민의 쟁점일지도 모르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지방권 소재 대학을 보낸다 하더라도 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참 고민이 많이 서러운 상황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을 안 가고 이러면은 재수하고 막 그런 동네가 특별한 동네인 것 같지만은 서울 소재 전역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일단 현실 인식을 이렇게 하고 지금 대학의 판단을 어떻게 좁혀 나갈지들을 한번 고민해요. 대부분의 사람들 여기 이제 몰려 있다라고 일단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어쨌든 결론, 서울 소재 살면은 46%밖에 4년제 대학을 못 가고 전문대를 갈 것이냐, 뭐 지방권 소재 대학을 갈 것이냐, 재수를 할 것이냐. 지방권 학생들이 서울로 만약에 대학을 붙어놓으면은 서울 소재 25개구에 곳곳에 뭐가 있냐면은 어느 지역명이 들어가 있고 기숙사 뭐 이런 게 기숙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방권에 서울로 온 학생들이 지자체에서 기숙사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는 것들 곳곳에서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학 앞이라든지 뭐 그런 쪽에. 반대로 서울권 학생들이 지방권 대학을 갔을 때 지방에 어디 돌아다니면 서울 양천구 학생들이 여기 지방에 내려왔다 기숙사 시설 이용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보기엔 좀 드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이 지금 현재 그 초해진 서울 경기권 학생들이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냉정하게 얘기하면 최대 피해자고, 집 가까운 곳에 대학이 있다 하더라도 못 가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대학 들어가기가 이래 어렵구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지방은 좀 널널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방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경북대학교를 갈래, 서울권 끝선 대학을 갈래라고 하면 얘기는 달라질 거고요. 서울에 있는 사람이 서울권 끝선 대학에 갈래, 지방권 경북대학을 갈래라고 하면은 고민스러워지는 거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대학 브랜드, 대학 퀄리티 판단하기 어려운 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래서 일단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수능 채점 결과가 12월 5일 나왔습니다. 11월 13일 날 수능 시험 보고 자기가 집에 와서 채점해 본 점수가 있었고, 그때 움직임이 있었을 거예요. 원점수 기준으로 뭐 100점 만점에 몇 점짜리가 어디를 찔러보고 있다. 자, 이제는 냉정하게 이제 채점 결과가 아주 객관적 지표가 나왔을 때에 학생들의 움직임을 일단 살펴보는 게 눈치 작전입니다. 그래서 내 것뿐만 아니라 내 생각뿐만 아니라 나랑 비슷한 점수대 애들의 움직임 파악이 제일 중요하죠. 그거는 금년도만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특징들이 있을 거고요.
예년이랑 자꾸 비교할 필요도 없고 올해 애들의 점수를 받아봤을 때 불수능이 뭐고 하는 독특한 상황은 올해에 국한된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조금 점수가 차이가 나는 것도 유일하게 어떻게 금년도만 벌어지고 그런 독특한 면들은 매년마다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인문계 2026학년도 지금 현재 저희가 한 6만 명 가까이 되는 것을 지금 돌려본 데이터들입니다. 이게 맞고 안 맞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거는 애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라고 하는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판단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시는 것들이고, 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이대, 경희대, 외대 요 순서대로 일단 점수가 나오네요. 찔러 보면은 제가 평균을 내봤더니 요 정도 점수대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 390점대, 380점대, 370점대 국수탐 표준 점수 합산 점수 기준으로.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오면은 한 360점대, 50점대 조금 더 내려와 보죠. 350점, 340점대 더 내려와 보죠 한번. 340점대. 330점, 340점, 330점대가 고민의 쟁점이 여기에 다 분포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정시에서. 왜 근거는 뭐냐? 46%밖에 4년제 대학을 못 갑니다. 지금 서울소재 대학에서. 그럼 이 점수 때는 굉장히 이제 중대 고민인데 판단이 그냥 이 대학으로 그냥 끝내고 말 것이냐? 아니면 살짝이라도 들어갔다가 뭐 대학원도 한번 생각해 볼 거냐. 그래도 브랜드 중심으로 일단 갔다가 제2의 뭔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자. 아니면 아예 내려가서 그냥 뭐 공사를 준비하든지 뭐 지역 인재 특별 전형이라는 그런 어떤 그 취업에 관련된 그런 문화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면들을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고 경제적인 여건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지 이 대학이 좋다 안 좋다를 점수 구두상으로 봤을 때 몇 점 차이입니까 이게? 여기 구간대가 분포상으로 봤을 때 현재로서는 제일 많고 저 위에도 물론 당연히 이게 분포도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요 정도 점수대가 지금 인문계고 자연계 쪽에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이대에서 요 순서대로 지금 점수 분포가 이렇게 잡혀지고 있고 이건 채점 결과가 나온 직후부터 지금 동일 기간 동안에 작년도 올해 같은 텀으로 봤을 때 지금 조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학의 순서가 좀 높아지고 있는지 낮아지고 있는지 뭐 그런 거는 사실 여러분들 추세선까지 분석할 수는 없고 다만 올해 점수 까봤던 애들이 이런 소리를 좀 줄 쓰고 있기 시작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360점대, 그 다음에 350점대, 340점대 더 내려가 보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330점대 구간 학생들이 최대 지금 고민. 여기서 뭐 이게 좋다 이거는 판단 못합니다.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조건 변수들이 많습니다. 너 졸업하고 뭐 할래? 대학 다니면서 뭐 할래? 경제적인 여건 컨디션도 봤을 때 뭐 할래? 서울권소재 끝선대학으로 갔을 때 만약에 나중에 뭐 대학원을 간다라 이렇게 됐을 때 그 대학의 브랜드가 평생 갖고 갈 건데 어떻게 할 거냐 등등등. 그래서 이런 면들이 지금 입시적 관점 외적으로 이걸 뭐 입시 점수로 봤을 때 이 대학이 더 좋습니다 저 대학이 더 좋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이게 또 정책적인 변수들도 고려가 되는 거고요. 뭐 지방을 살린다 만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뭐 10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등등등이 지금 이제 정책적으로 펼쳐지는 내용들도 있는 거고 또 암만 인서울이지만 이거는 거의 브랜드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일반 보편적으로 놓고 봤을 때 거의 끝선인데 이 부분을 평생 쫓아가 다니게 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또 학생들의 어떤 그 성향 뭐 먼 거리 쪽에서도 지금 현재 생활이 가능할런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현재 고민 포인트에 있는 학생의 점수대가 330점대 이렇게 지금 현재 분포가 있고 그 다음에 10페이지 어제 그저께 수능 채점 결과 발표 그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 전날 이게 아침 8시부터 보도가 돼서 나갔습니다. 보도가 돼서 일단 나갔다는 얘기에서 이 얘기가 일단 돌고는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 얘기에 따라서 이 각각 점수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원서를 내는 데 있어서 영향을 받고 있을 겁니다. 지금 자 제가 궁금했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올해 영어가 불수능이었는데 과연 어느 정도 점수대 애들이 지금 현재 점수 변화가 있는 것이냐 봤더니 일단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진료는 인문계 애들 놓고 봤더니 작년도 수능 채점 결과가 발표가 되고 한 5일 정도 지나고 딱 동일 시점, 작년에도 한 5일 지나고 올해도 요 기간 동안에 애들의 어플라이한 것들을 추적을 해봤더니 작년도 한 1.8 정도 서영고 원서 낸 애들 영어는 한 1.8등급 정도 나왔다. 그러면 한 2등급 대 애들도 서영고는 지르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올해도 1.8 비슷하게 나오네. 영어 불수능인데도 불구하고 문과 애들은 작년에는 올해랑 비슷하다. 이게 제 눈에 들어온 특징이었을 거예요. 자연계열 쪽에는 작년에 서영고가 1.7, 그러니까 작년에는 문과나 이과나 1.8, 1.7 비슷했는데 올해는 작년에 1.7 자연계, 올해는 2.6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 그럼 이것만 놓고 보면은 서영고급의 국수탐 성적이 나오고 있는데 영어는 지금 현재 굉장히 자연계가 안 좋다는 얘기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이렇게 지금 추적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주변은 어떤지도 한번 살펴봐 보시고, 그러면 2.6까지라는 얘기 자체는 자연계들이 국수탐이 된다라고 하면은 암만 불수능이었다 하더라도 한 3등급 때까지 애들이 지금 찔러보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가 되죠. 이게 이 상황 자체가. 요게 일단 제 눈에 들어오는 특징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국수탐 성적과 영어 성적을 봤을 때 어차피 이제 얘네들이 이제 만나는 건데, 자, 이 중에서도 얘네들이 일단은 어제 저녁 때까지 이 중에서도 수시로 이제 한 60% 해당하는 애들이 쫙 빠졌죠. 이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을 수 있죠. 또 12월 18일부터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10시까지 추가 합격으로 또 빠져나가죠. 그랬을 때 대강 상황 구도가 이보다 더 언더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예측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어떨지 한번 판단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 범위를 좀 넓혀봤습니다. 한 10개 대학으로 넓혀보면 또 어떨까, 서영고에 국한된 얘기일까 싶었는데, 문과 쪽에서는 작년에 2.0인데 올해 2.2로 살짝 더 내려가긴 내려가네요. 2.0, 2.2 비슷한 구도다. 지금 현재 문과 쪽의 애들의 영어는 불수능이었다 하더라도 자연계 쪽에 10개 대학을 넓혀봤더니 작년에 2.0 정도였었는데 올해는 2.6으로 역시 떨어지고 있구나. 그럼 자연계는 전반적으로 한 주요 10개 대학 정도 진입권에 있는 애들은 영어 성적이 좀 안 좋구나. 왜 안 좋을까 굳이 물어본다라면은 작년에 의대 모집 정원에 1,500명 효과가 이게 지금 영향이 있는 건가? 작년에 1,500명 갑자기 뽑아버렸더니 이게 애들이 우수한 애들이 지금 이쪽으로 덜 들어왔는 재수생도 지금 성적 우수파가 좀 적어진 것 아닌가 등등의 유추의 근거는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상황에서 문과 이과가 이렇게 벌어졌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뭔가 덤비가 있는 것 아니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작년에 1,500명이 뽑았다가 작년에 고등학교 3학년에 1,500명 어마무시한 수치입니다. 사실 의대 모집 정원이 3,000명에 지금 절반인 1,500명을 더 뽑았단 말이에요. 그에 특정하게 역사적으로 없었던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올해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상한 거죠. 학생은 한정적인데 자원 자체는 제한적인데, 이게 지금 현재 자연계 쪽에서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주요 10개 대학을 봤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12페이지. 그래서 영어 불수능을 이제 냉정하게 돌아봤을 때 기사로만 이제 읽을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정식의 파이널이 지금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점수의 구성에 줄 서 있기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정밀하게 이제 단청으로 봐야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자료를 좀 긴급하게 드리고 있는 거고, 자 12페이지는 점수대별로 이렇게 서 있는 거를 대학의 그룹핑별로 한번 묶어,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하는 대학의 한 라인들로서 또 묶어봤습니다. 아까 점수대별로 한 펼쳐진 걸 봤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대학을 그러면은 이 정도 대학들에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은 딱 기간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이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특별하게 뭐 참고보다 이걸 먼저 참고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데, 서울대 중 서영고 중에서 일단 서울대가 총점 순으로 봐서 이런 라인대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인문계 쪽에서는 국어, 수학, 탐구로 봤을 때는 수학 점수가 제일 안 좋게 나오고 있고 상대적으로 국어 점수가 이만큼 지금 앞서져 있는 상황이구나라고는 게 지금 최상단 인문계 라인이네요.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쪽에서는 한양대가 지금 현재 요 정도 점수 차로 지금 현재 요 세 개 대학에서 현재 인문계 쪽에 조금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 수학 점수가 제일 낮고
국어와 탐구 점수로 봤을 때는 뭔가 이런 구도에서 국어가 일단 좀 높게 나오고 있기도 하고, 좀 더 내려와 보면은 중앙대, 경희대, 이대, 외대 쪽에 가 보면은 상대적으로 중앙대학교가 뭔가 조금 갭이 날 정도로 지금 이 정도 랭킹 들어가고 있고, 과목별로 어떻다라는 거. 조금 더 내려와 보면은 그렇고, 좀 내려와 보면 그렇고, 내려오면 이렇다라는 거. 이것도 보면서 야, 대학마다 가중치를 고려하라고 했는데, 일단 총점순으로 대학의 라인업대로 놓고 봤을 때는 내가 성적표상에 나와 있는 건 이 점수가 제일 높게 나오는데, 지금 내 성적표상에 표로 봤을 때 네가 성적표상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과목이 뭐다라고 생각하느냐, 내 걸로 봤을 때 이건데, 이 그룹핑별로 들어가 보면은 몇 점 정도 지금 차이가 있는지, 오히려 내가 지금 내 성적표 이게 1등인데 이 점수대 300 몇십 점대가 봤더니 오히려 탐구가 이게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유불리 따질 때 또 근거도 한번 활용해 보시고, 이게 이 데이터들 현재 지금 애들이 분포동물인가, 이게 작년도랑 비교 불가능한 얘기들인 거죠. 이게 올해만 지금 독특하게 서 있는 거고, 이 중에서 또 얼마만큼이 수시로 빠져나갈 것이냐, 현재 이게 또 추적을 해봐야 되는 단계고. 그런데 현재 상황도 그렇고, 자연계 쪽으로 한번 가보면은 제2구간 때도 13페이지도 그렇고 14페이지로 봐라고. 자연계 쪽으로 가봤더니 대학을 이렇게 묶음으로 해봤을 때 서울대가 높고 연대, 고대, 여기서는 연대가 고대보다는 살짝 좀 높은 걸로 좀 뜨고 있네. 그러니까 문과고 이과가 좀 다른 양상인 거고, 탐구 점수가 지금 현재 가장 낮게 형성이 된 걸로 나오고 있네. 지금 현재 탐구 점수, 이건 사탐 런 현상 때문에도 벌어진 거고, 작년도 올해나 사탐 런 현상이 지금 동시에 지금 발생을 하고, 올해는 더 커진 거고. 그 다음에 성수한 라인, 중경 유예 라인에서 내가 지금 현재 점수대가 어느인지를 보면서 한번 찾아 들어가 보면서, 아까 대학 순서 한번 드렸고, 대학의 라인업대별로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하는 대학 라인업대별로 들어가 봤을 때 각각 점수대들의 분포가 내 거랑 한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유불리 따지는 거. 그래서 과목당 가중치를 어디다, 요 대학 라인에서는 어디를 많이 주고, 요 대학 라인에서는 어디를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래서 자꾸 좁혀보는 거죠, 대학의 어떤 그 스펙트럼 자체를. 그래서 인문자연의 특징이 좀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16페이지 가볼게요. 이 모든 게 지금 눈치 작전으로 저는 범주에 넣습니다. 이 부분이 뭐 경쟁률 눈치 작전이 아니라 지금 입시가 원체 복잡해져서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복잡성입니다. 이 자체가 지금 현재 그냥 점수대로 쭉 줄서꾸기 하면 너무나 좋을 텐데, 지금 뭐 가중치 집어넣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저는 지금 사탐러는 멀쩡한 애들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 갈아탄 애들도 당연히 이제 또 고민스러워지는 거고, 이렇죠. 사탐 두 과목을 다 그냥 응시했던 학생도 있고, 가탐 두 과목을 응시한 애들도 있고, 사탐 하나 가탐 하나를 지금 선택한 학생들도 이렇게 세 가지로 3원화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가탐2는 당연히 이과, 사탐2는 당연히 문과, 사탐 하나 가탐 하나도 거의 대부분은 이과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해오고 있죠. 지금 얘네들이 과연 문과냐 이과냐 성향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자, 서영고 문과 지금 원서를 내던 애들 중에서 서울대 원서 낸 애들이 지금 사탐 하나 가탐 하나를 선택한 애가 지금 16.2%, 꽤 많은 애들이 지금 현재 노크를 해보고 있네요. 평균적으로 한 15%, 요 대학 라인들에서. 그 다음에 사탐2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문과 아니냐, 참 가탐2는 우리 일반적으로 저 이과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과 애들이 지금 고려대를 한 16.7% 정도 문과 쪽에 지금 현재 어플라이를 좀 찔러보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지, 이 라인대에서 성서한 쪽에서는 한양대학교가 가탐2 두 과목을 선택했는데 27.7%는 문과를 지금 찔러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한양대학교 문과 쪽에 지원하는 애들은, 자, 이과 애들이 왜 이렇게 지금 많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작년도에 문과 학생, 한양대학교 문과 합격생의 80% 이상이 종락원 자료에 의하면은 이과 학생으로 추정이 되는 것으로 보도도 됐었다라고 하는데, 올해도 현재 27.7%나 지금 이과 학생들이 좀 원서를 내고 있구나.
이렇게 되면 문과 학생들이 내가 사탐 가탐으로 봤을 때 어떻고 또 가탐 학생이 한양대학교에 이렇게 넣는 게 맞는 건가라는 고민을 두 양지정이 좀 다 해봐야 됩니다. 이 부분 자체가 어쨌든 판돈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중앙대, 경희대, 이대, 외대 쪽에서도 사탐 하나, 가탐 하나가 꽤 높은 비율로 가지고 있고 가탐 2도 7% 정도대가 되고 있고 라인대가 내려오면 또 이렇고 또 내려오면은 이 정도 되고 또 한번 가보죠. 조금 더 밑으로 자연계 쪽으로 이제 가보면은 서영고급에서 뭐 당연히 가탐 2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사탐 하나, 가탐 하나가 13%가 지금 자연계 쪽에 있고 문과인데 이과를 찔러보는 게 연대가 꽤 많네. 7.7% 지금. 문과인데 이과를 한번 찔러보는 거. 이게 뭐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네. 지금 현재. 그다음에 성수안 쪽에서는 사탐 하나, 가탐 하나가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사탐 하나, 가탐 하나로 지금 세팅된 학생들이 이과가 꽤 많다라는 게 지금 여기서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 외대 같은 경우에 특정 학과 쪽 영향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사회 탐구 두 과목 선택했던 애가 지금 쪽을 자연계를 찔러보고 있고 이런 상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사탐 두 과목이고 가탐 뭐 과목 조합이 있는데 여러분 비슷한 점수 또래 군단들은 저렇게 지금 현재 어플라이 해보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저렇게 좀 크로스 체킹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이게 잘 나오는지 저게 잘 나오는지도 일단은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수험생들은. 그 다음에 18페이지. 정시는 가나다에서 하나씩밖에 못 가죠. 수시는 막 찔렀죠.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원 없이 찔렀죠. 대학 순서대로. 근데 지금은 정시제 대학 순서대로 못 찔러죠.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로 압축이 되고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로 같은 동일에 하나밖에 못 하니까 굉장히 큰 이거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이게 정시 때 가나다군이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거기에 여러분 선택지가 지금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가나다군의 대학의 분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여기까지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 어제까지 논술 합격자 명단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다 특히 정시파 학생들은. 그러니까 가나다군부터 다시 원점에서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는. 자, 서울대학교 지원 왔던 애들이 인문계들은 지금 현재 나머지 대학들은 이런 순서대로 좀 보고 있습니다. 쟤네들이 지금 현재 상향과 하향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자연계 쪽은 이렇고요. 성균관대학교 지원자 학생들은 문과 쪽에서는 지금 현재 이 정도 상황대를 좀 지켜보고 있고 자연계 쪽에서 한 이 정도 상황대.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지원자는 좀 이 정도 인문계, 자연계 이렇게 건국대학교 이 정도 인문, 자연계. 여러분 눈높이랑 난 비교를 해보시고 여러분들 가나다군에 내가 정점 대학이 어디다 최고 대학이 어디다 딱 갖다 놓으면은 이게 가군인지 나군인지 보면서 딱 잡혀놓고 왼쪽 어디 오른쪽 어디 보면서 상대방 학생들은 또 어느 정도 또 애들이 지금 현재 지금 점수대별로 싹 봤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지원 성향을 보면서 상향, 적정, 하향 정도도 한번 남 생각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지금 그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지 그냥 허무맹랑하게 움직이는 것인지 어차피 찍을 거고 여행을 노린다라고 하면 그냥 찍으십시오. 그래서 이쯤에서 어쨌든 전체적인 스펙트럼의 어떤 구도 자체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게 현재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제가 다시 새롭게 자료를 한번 드렸고 지금부터는 혹시 성균관대학교에서 참석을 하셨거나 또는 제 유튜브를 보셨거나 상관없이 다시 한번 정시를 이제 생각한다면은 다시 한번 리뷰하고 리마인드 한번 해보는 시간 좀 가져볼게요. 자, 20페이지, 21페이지는 20페이지는 수시에 어제까지 탈락생이 문과가 지난해보다 15,281명 늘었습니다. 자연계는 6,924명 줄었습니다. 수능 시험 보고 나서 사탐론 때문에 문과 학생들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탐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등급 확보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요. 가탐은 인원이 빠지는 바람에 1, 2등급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수시 수능 최저 못 맞췄다. 근데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는데 일단 문과 학생이 일단 수시 지원자에서 많아서 어제 애들 중에서 전체 가정집으로 돌아다녀 보면은 문과 우는 집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15,000명. 이과 떨어지는 6,900명 줄어들었다. 얘네들이 이제 정시에 몰리죠. 문과는 이제는 경쟁이 치열하고 이과는 6,900명이나 학생 수가 3만 명이나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과 수시 탈락자는 한 7,000명 가까이 줄었다. 뭘 의미하느냐? 정시에서 일단 룸이 많아졌네라는 생각이 들고 문과 쪽의 탈락자 애들은 정시에 또 다 집결합니다. 정시에. 그런 구도네요. 그다음에 21페이지. 야, 수능 응시파도 확률과 통계 뭔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 문과 성향이죠. 문과 성향이 6만 명 증가됐네요. 수능도 문과가 증가됐고 수시 탈락자도 문과가 증가됐다. 당연히 정시 빽빽히 몰리는 것은 상식적인 예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다음에 탐구 2등급, 사탐 2등급 이내는 18,000명 증가됐고 가탐 2등급은 12,000명 줄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수시 수능 최저 쪽에서는 기분이 나빴다 하더라도 이과 쪽 애들은 1, 2등급의 탐구를 맞았다면 기분 되게 좋은 상황이고 3, 4등급을 맞았다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됩니다. 정시 쪽에 가보면 모집정원은 지금 현재 비슷한데 인원이 고득점자가 줄었단 말이에요. 사탐은 모집정원 비슷한데 수시에 떨어진 애도 많고 수능 고득점자도 늘었고 수학 응시생도 늘었다. 지금 문과 쪽에. 요 상황에서 상향과 하향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이과 쪽은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 정도는 한번 이런 생각을 들 수 있는 분위기가 눈치네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다음에 22페이지 수시만 몰두를 했는데 다시 한번 차분하게 우리의 성적표를 갖다 놓고 전국에서 몇 등인지를 추적을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정밀하게. 수능 영어가 불수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점수 잘 맞았다. 수시 최저 맞췄다. 결론 수능 고득점자가 수시에서 많이 뽑혀 나갔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 수능 만점자도 거의 다 수시에 붙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누구 집 아들도 서울대 어디 붙었다 이런 얘기가 막 돌고 있고 한 개 틀렸는데 이런 얘기가 있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거고요. 지금 만약 정시 쪽이라면. 자, 등수를 생각할 때 일단 의대 쪽이다. 한 3,000명 뽑으니까 내신이 됐든 수능이 됐든 3,000명 안에만 들어오면 된다라고 제가 누차 얘기했죠. 얘네들끼리 그냥 이 순서대로 그냥 의대만 다 집어넣었다고 하면은 진짜 내신으로 3,000등 내가 몰라가지고 그렇지 어쨌든 3,000등 안에 들어오면 붙었을 거라는 거. 그게 우리가 한 1.2등급이다 1.3등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수능은 3,000등 수시에서 몇 명 뽑혀 나가는지 상관없다. 어쨌든 3,000등 안에 이 점수는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시 때 국어 수학 탐구 다 콤비네이션 해봤을 때 3,000등 되는지 안 되는지 추적해서 이제 들어가 봐야 되는 거고 약대 한의대 치대 수의대까지 하면 6,400명 6,400등 이제 정시로 서영고 10,000명 플러스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하면 16,000등 서울대 연대 고대까지 탑10 33,000등 인서울 66,000등 이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일단 여러분들은 그거부터 일단 선상에서 파악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없잖아요. 지금 국어 수학 탐구 다 합산 점수를 알고 있는데 이게 몇 등이지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걸 딱 공개해주면 딱 좋겠는데 그게 지금 안 공개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 이게 일단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가 설명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좁혀 가보는 과정이고 이해의 과정이라고 일단 이 시간도 생각하시고 자 등수 그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고 23페이지 자 영어 변수 일단 있죠. 영어 변수 있는데 자 영어 1등급이 지금 현재 15,154명이네. 이 영어 불수능 3.11% 1등급 작년 6.2% 1등급이 정확하게 반토막이 났는데 15,000명이 그래도 1등급입니다. 자 15,000명이 영어 1등급이다. 스카이권이 16,000등이나 좀 전에 얘기를 했죠. 야 그럼 영어 1등급 아니면 스카이 못 들어가는 거냐.
영어 1등급을 맞았는데 국수탐 성적이 서울 연대 고대권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이제 이게 되는 거고, 만약 영어로만 출석이 한다라면 영어 1등급 아니면 스카이 못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 15,000명 중에서 국수탐 성적이 받쳐주는 애가 과연 몇 명이겠냐, 이걸 이제 들어가 보는 과정인 거고. 자, 2등급 7만 명이네요. 이 어려운 수능에서 영어 1등급 15,000명, 영어 2등급 7만 명, 8만 5천 명이네요. 8만 5천 명, 인서울 6만 6천 등이라고 그랬죠. 그럼 영어 2등급 안에서 들어왔다 하면은 인서울 모집 인원은 능가하고 있네, 지금 넘어갔네요. 이게 현재 상위 전체 분포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영어 2등급을 맞았는데 국수탐도 인서울권에 들어올 정도로 나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이게 이제 또 그거죠. 그게 얼마만큼 안 들어왔냐에 따라서 3, 4등급 때도 영어가 치고 오를 수 있는 이게 여건이 되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영어도 불수능 했을 때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 따지지만 어쨌든 머릿속에 2등급 이내가 8만 5천 명이다. 일단 이 중에서 수시를 얼마만큼 빨려갔을지도 모르겠고 1등급도 1만 5천 명이다. 이걸 일단 머릿속에 생각하고 내가 한 1등급 안에 들어왔다 2등급 안에 들어왔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단 내가 어느 정도권이다. 2등급이라는 게 뭐 암만 어려운 영어에서 2등급 따놨다 하더라도 엄청난 경쟁력이 있었는 건지는 8만 5천 명이라는 얘기를 들어보면 좀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고, 또 3, 4등급 대 학생들은 저게다 국수탐 성적이 나왔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고, 그런 이제 상황인 거죠. 24페이지. 탐구, 사탐 런 변수는 일단 중대 변수라고 했는데 중대 변수 얼마나 1년 내도록 떠들었습니까? 그 중대 변수의 핵심 쟁점을 들어가 보면은 우리 성적표상에 국어, 수학, 영어는 딱 정해진 대로 정해진 값이 곧 내성적으로 결론이 난 겁니다. 근데 탐구 성적만큼은 100분위 점수가 있고 표준 점수가 찍혀 있는데 표준 점수 사실상 X표 하면 되고요. 100분위 점수만 동그라미 쳐서 이 100분위 점수에 해당하는 게 각 대학별로 발표를 해줍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를 해줍니다. 어떻게? 네가 92점 100분위 점수가 찍혀져 있으면은 네 점수상에서 67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대학은 65.33이다 이렇게 발표를 해줍니다. 이 발표를 해주는 방식이 딱 두 가지 방식입니다. 사탐은 100분위 점수대별로 과목에 상관없이 이 점수 100분위 점수에 해당하는 요 점수가 이 점수다 이렇게 발표하고, 가탐은 따로 또 발표합니다. 가탐은 8개 과목 중에 상관없이 100분위 점수가 이 점수면 이렇게 발표하는 대학의 부류가 있고, 또 어떤 대학은 사탐, 가탐 신경 안 쓰고 모든 과목은 이 100분위 점수를 다 따라와라. 그래서 96에 해당하면 사탐이든지 가탐이든지 이 점수, 82다라고 하면은 사탐이든 가탐이든 이 점수, 이게 일단 크게 됩니다. 이게 지금 오늘부터라도 계속 확인해서 가야 됩니다. 대학에서 발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이거를 어떤 내용으로 이걸 판독을 해야 될지는 유사대학이랑 판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저 위에 대학과 이 밑에 대학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의 그 스펙트럼 안에 들어와 있는 대학에서 어떻게 좀 발표되어 있는지, 이게 일단 핵심인데, 자 먼저 올해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나서 96점 이내에 지금 찍혀져 있는 100분, 여기 전체 수험생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96 이상이 찍혀져 있는 한 과목에 찍혀져 있는 애들 숫자를 세려 보면은 사탐은 2만 5천 명, 가탐은 12,000명이네요. 96 이상이 찍혀진 애들이 두 배죠. 작년에는 19,000명, 18,000명 비슷했죠. 이과 가탐이 사탐 쪽으로 문과 쪽으로 한번 넘어와 보려고 했더니 지보다 2배가 많이 지금 포진돼 있네요. 밀릴 가능성이 높죠. 이게 내가 지금 성적표상의 표준 점수는 내게 아닌 거고, 지금 대학에서 지금 현재 발표된 상황으로서는 지금 그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고, 89점이면 상위 11%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작년에 5만 5천 명 사탐, 가탐에 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올해 7만 5천 명, 3만 6천 명. 야, 2등급대 구간에서도 지금 더블로 지금 문과가 많네요. 뭐 3등급 때도 3등급 때 80까지 어떻게 이렇게 돼 있고, 일단 요 상황이다. 이과 쪽 애들이 탐구를 가지고서 유리하다 불리하다로 놓고 봤을 때는 쪽수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대단히 불리해졌네요. 작년이랑 비교해 봤을 때
판이 일단 두 판이 더 많습니다. 저쪽 애들이. 반대로 야 문과 쪽의 애들은 이 정도 점수대 애들이 지금 거의 뭐 작년도보다는 뭐 많이 줄었으니까 사탐인데 이과로만 가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물음표가 나올 수 있죠. 반대로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과에서 문과 침공 이런 얘기만 나왔었는데 이 판국에서는 야 문과에서 이과로도 한번 질러볼까? 아까 봤었죠. 소형고급에서 사탐 두 과목짜리 애들이 지금 현재 저쪽에 어플라이 해보고 있다라든지 그 밑에 대학에서 이게 찔러보고 있다라든지 저게 엉뚱한 지시장은 몇 년 전에는 엉뚱한 지시라고 볼 수 있었지만 지금 현재 상황 구도를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어쨌든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는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얼핏 드는 구도입니다 현재. 그 다음에 25페이지 연세대학교 학장 발표했습니다. 이게 성균관대학교 설명할 때도 그날 바로 발표를 했었는데 연세대학교는 만약에 네가 100점이 찍혀 있으면 사탐 가탐 신경 안 쓰고 무조건 따라오라고 하는 대학입니다. 통합적으로 사탐 가탐 신경 없이 무조건 네가 100분이 그렇게 찍혀 있으면 감옥에 상관없이 이게 네 겁니다. 100점이 찍혀 있으면 70.12가 본인 점수라고 하면 되고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 96점이 찍혀 66.76 이게 96이니까 4% 아닌 게 1등급으로 봐야 되겠죠. 1등급 안에서 최소는 3.36점 격차 발생으로 지금 발표했습니다. 그럼 비슷한 대학인 고려대학교 가보면은 고려대학교는 사탐 따로 가탐 따로입니다. 100분위 점수가 있는데 사탐 과목을 신청했으면 100분위가 70.33이 100 찍혔을 때 네 거고 96이 찍혀 66.68이니까 사탐짜리 애들은 3.65점이다. 자 만약에 내가 문과다. 딴 거 잘 모르겠고 탐구가 경쟁력이 있다. 1등급 중에서 저 위에 1등급이다. 라고 하면은 연대를 선택할까 고대를 선택할까. 만약에 이 수치상으로 탐구 쪽으로 보면은 고대가 감점이 크죠. 저 1등급 간들간들한 애들보다 연대는 좀 덜하죠. 이왕이면 고대가 조금이라도 유리하다라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만약에 1등급 가돌로 가는 선상의 애다라고 하면은 연대가 감점이 고대보다 감점 폭이 좀 적으니까 연대 쪽이 조금이라도 낫지 않겠느냐. 우리 벼던질 수도 있고 질문할 수도 있는 거고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안이 되는 거죠. 이게 자기 위치에 따라서도 지금 이게 또 과학 탐구는 고대는 100일 때 69.87을 주고 여기는 66.85 중에 3.02점. 내가 이과다. 과학 점수 가탐 영역에서 내가 다른 과목보다 경쟁력이 있고 잘 봤다. 저 위에 있다. 연대를 선택할까 고대를 선택할까라고 보면은 연대가 좀 낫지 않겠냐. 이거 더 벌려주니까 간들간들거린다라고 하면은 연대보다는 고대 쪽이 낫지 않겠냐. 이런 어떤 그 이해. 이게 동일 대학 라인 때들도 보고 1등급 때가 이러니까 2등급 때도 이렇고 3등급 때도 어떻다라는 거. 그래서 각 그 구간대별로 보면서 일단 비슷한 대학 추리고 비슷한 대학에서 변환 표준 점수 발표됐던 거 확인해보고 이런 원리로서 한 비교를 일단 우선으로 한번 해보는 거. 전자계산기 돌리고 이런 거는 두 번째 생각으로 하고 일단 이해는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0. 몇 점이라도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30명 뽑는데 등수에 따라 뽑으니까 등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없다라고 놓고 보면 상식적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몇 점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상황인데 어쨌든 계산에 의하면은 숫자가 변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맞는 거죠. 위치에 따라서도 다른 거. 그래서 특정하기가 참 어렵죠. 이거는 연대가 유리하고 이건 고대가 유리합니다. 이 부분은 자기의 선상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도 다 달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한번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 27페이지 같은 방식으로 중앙대 경희대를 보면은 중앙대 경희대 한양대도 여기는 그 사탐이든 가탐이든 과목 상관없이 네가 가지고 있는 100분위 점수는 우리 대학은 요 100분위 점수 요 점수를 준다. 문과 이게 사탐이든 가탐이든 신경 안 쓰고 발표하는 게 통합이라는 거예요. 사탐 가탐 통합 분야 구분 안 한다.
여러분 성적표상에 찍혀 있는 걸 그냥 이런 변환 표준 없이 그대로 쓰는 대학은 서울대학교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국민대, 홍익대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없습니다. 다 변환 표준 점수입니다. 다 변환 표준 점수. 서울대, 국민대, 홍익대는 그대로 갖다 써버리고 그냥. 그래서 요 대학들도 보면은 중앙대학교는 1등급 구간에서 2.19점, 경희대학교는 3.31점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내가 딴 거는 잘 못 봤는데 탕부 쪽에 내가 강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 1등급에서 상단에 있으면은 경희대가 좀 많이 벌려주니까 유리할 수도 있고, 하단 쪽이다라고 하면은 이쪽보다 이쪽에 가는 게 좀 유리할 수도 있고, 이게 등급 구간대별로 2등급대가 어떻고 3등급대가 어떻고. 그래서 요게 이제 변환 표준 점수의 이해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이 데이터를 또 드리는 이유는 이게 합격 점수가 이 정도로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드린 게 아니라, 탐구가 연대, 고대, 인문계, 자연계 자기들이 공식 발표한 합격 점수 라인이 이랬다고 하네요. 올해 입학생입니다. 3, 4등급 일단 붙었네요. 연고대에, 정시에 탐구가. 이게 학과 구성비입니다. 학과 구성비. 생각보다 꽤 많다는 생각은 좀 할 수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야 1등급 아니면 저 연고대 못 가는 거 아니냐 탐구도, 이래 생각하는데 이 정도가 지금 돼 있고, 성산도 내려가 보면은 꽤 많네요. 3, 4, 5등급 이거 철저하게 잘 파야 된다는 메시지죠. 이거 저희가 추정한 게 아니라 대학의 공식 발표입니다. 대학의 공식 발표고, 이 발표는 70% 커트라인입니다. 80, 90, 100은 공개 안 하고 있고요. 이것도 일단 정상을 참고로 하시고, 중앙대, 경희대, 이대, 외대, 시립대, 건국대 3, 4, 5등급 이 정도 상황이고, 그 다음에 29페이지 홍익대, 숙명대, 국민대, 세종대, 인하대 합격 라인 이 정도로 잡혀지네요. 자, 일단 이런 일이 결과론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럼 나도 3, 4, 5등급이지만 지뢰 포기할 일은 아니구나. 야, 저 정도 급의 대학에서 이게 나오네라는 걸 일단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고, 이 줄 세우는 방식이 원체 복잡해서 합격선은 어떻게 형성이 될는지는 정말 변수가 많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뭐 애니얼적으로서 평균에 수렴해서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함부로 얘기하는 거는 무리수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사항들은 같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모르는 이유의 원리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건데, 하나를 들여다보면은 30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성적표 다시 한번 꺼내가지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보시고, 우리의 탐구 과목이 지금 현재 점수가 등급만 놓고 보면은 비슷한 등급이지만 또 100분위 점수로 놓고 보면 또 달라질 수도 있고요, 크게. 그래서 이 두 과목을 여러분들은 잘 봤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한번, 탐구 두 과목을 갖다 놓고 두 과목 다 잘 봤습니까? 라고 한번 질문해 봤을 때, 저희가 이 돌려보면은 탐구 두 과목을 봤는데, 사탐이든 가탐이든 어떤 두 과목을 봤다, 원 정도를 찍는다라고 하면은 문과 쪽에서는 사탐 쪽에서 5,000명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탐 쪽에서는 2,000명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아까 16,000등이 서영고라고 그랬고요, 33,000등이 탑10이라고 그랬고, 66,000등이 인서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강 여러분들이 탐구 두 과목에서 에버리지 한 몇 등급 정도 나오는데 한 동그라미 쳐놓고 이렇게 보면은, 내가 탐구에 그냥 단순 위치로 봤을 때도 이 정도 건 안에도 지금 진입이 되어 있겠구나 추정을 한번 해보는 데이터고요. 국어 수학 점수도 갖다 놓고 국어하고 수학을 둘 다 잘 봤는지 한번 질문해. 국어도 1등급, 수학도 1등급 찍으면 한 8,000명 나올 것 같습니다. 스카이가 16,000등, 탑10이 33,000등, 인서울이 66,000등. 한번 대비를 해보면 1&1 찍는다라는 게 한 이 정도입니다. 2&2 정도를 찍었다라는 게 이 정도. 3 정도를 찍었다는 게 한 이 정도. 그래서 대강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현재 위치도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도 한번 가늠을 한번 해보시고, 이 31페이지는 이제 기준점을 국어 수학을 딱 포스트로 갖다 놨다, 피벗으로 했을 때 국어하고 수학이 1등급짜리 애들 중에서 하나를 그냥 평균적으로 찍었다, 국어 수학이. 탐구 성적의 두 과목은
어떨 것인가라고 추적을 해보면은 3, 4, 5등급 때 이하 때 찍는 애들이 사탐은 33.7%, 가탐은 25.2%. 자, 국어 수학이 이쪽에 저기 1등급 안에 1 정도를 찍었으면 최상위권인데 탐구 두 과목에 3등급 이하를 찍었던 비율이 이 정도 나왔고요. 아까 그래서 연고대 끈하고 각 대학의 탐구 합격 점수 앞에 페이지 있었죠. 상당히 3, 4, 5등급 합격 분포자가 나왔던 게 국어 수학 점수는 나오는데 탐구 두 과목까지 같이 콤비네이션으로 점수 나오기가 그리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 인원이 또 이 정도로 지금 현재 분포가 지금 뜨고 있는 상황인 거고, 국어 수학이 2등급이다. 국어도 2등급, 수학도 한 2등급 평균점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3, 4, 5, 6등급대가 60%대가 좀 뜨고 있네요. 이러니까 아까 중경외시 이런데 3, 4, 5등급 탐구 합격선이 절반이 넘어가는 전체 학과 100으로 봤을 때 절반 이상의 학과. 그 밑에 좀 내려오면 80%가 3, 4, 5, 6등급 때 이런 상황이다. 3, 3등급 찍었을 때 이랬다. 여러분들이 대강 점수 어느 정도 나온지를 한번 봐보면서 지금 탐구의 조합을 다른 애들은 한 이 정도로 되고 있으니까 내 위치가 한 이 정도 선상에 들어와 있다라는 걸 보면서 이걸 왜 자꾸 머리 아프게 얘기하느냐. 어쨌든 우리는 국수탐 다 콤비네이션 점수로서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구도라고 하니까 그 룰에 한번 추적을 해보는 거고, 그 점수가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렇게 추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같은 입시기관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든지 추정을 해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궁금한 사안이고,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저런 것들이 궁금해야 될 사안이구나라고 보면서 간음을 진로도 어느 정도껏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렴이 되는 거죠. 32페이지는 이건 쉬운 내용입니다. 디테일하게 그냥 국어 자기 점수 있죠. 표준 점수 그냥 등수입니다. 맨 오른쪽에 누적 등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142점 찍었다 하면 전국에서 2991등입니다. 고위에 몇 점, 고위에 몇 점, 고위에 몇 명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정도 되는 거죠. 국어 142점대. 그다음 135점대 하면은 16,351등이네요. 아까 스카이가 내가 16,000등 정도로 했죠. 그다음에 130점이다. 34,893등입니다. 아까 내가 탑10이 한 33,000등이라고 그랬죠. 그다음 124점 67,477등이네요. 아까 66,000등 정도가 인서울이라 그랬죠. 국어 과목으로 놓고 봤을 때는 현재 선상이 어느 정도 돼 있고 내 위에 몇 명 정도가 더 있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수학 134점이다. 2,990등입니다. 의대 정도 되는 거네요. 130점이다. 17,617등. 아까 스카이가 한 16,000등. 그다음에 127점이다. 35,287등. 33,000등이 탑10이라 그랬고요. 대강 수치로만 봤을 때 123점이다. 66,413등. 66,000등이 인서울. 대표님 그 순서대로 다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할 수 있는 수치상 비교는 이겁니다. 현재로서. 그런데 아까 점수 때 분포도로 이렇게 놓고 보더라도 대충 그래 줄 쓰잖아요. 지금 지방권이나 서울과 경계선상에 있는 애들 지금 그 초밀집 지역들 보면은 대강 모집 인원과 등수와 그 일치되는 어느 선상의 라인까지가 어디까지냐면 인서울 끝 라인까지는 정말 그 점수 순서대로 줄을 서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렇고요. 그다음에 34페이지 연대 고대에서는 서연고에서는 연대 비중이 좀 높습니다. 이것도 복잡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계산해내려고 하면은 이것도 계산이 어렵습니다. 이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갈수록 감점이 몇 점 주고 전체 전형 총점에서 몇 %대까지다라고 추적하는 게 영향력의 최대 분석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각도로 분석을 해봤을 때 서연고급에서 연대 비중이 높다. 그럼 연대에서 올해 영어 불수능이고 하고 하니까 영어 조금 안 좋다 싶은 2등급 대들은 연대 진학이가 좀 겁이 나고 지원자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요 정도의 뭐 경쟁률 정도는 좀 보는데 사실 내 경쟁률 보고서 이게 원서를 춘다라는 거는 그리 쉽지 않더라고요. 현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어쨌든 처음부터 내가 그룹핑별로 그 비슷한 대학에서는 영어가 높다 낮나 중요하죠.
그냥 전체 대학에서 높고 낮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대학의 선택전에 여러분들이 몇 개 대학으로 압축된 그 스펙트럼 안에서 움직일 거니까 그 스펙트럼 안에서 지금 높다 낮다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시면서 여기는 1등급 2등급에서 퍼센티지 지금 나와 있죠. 이게 각 대학마다 여기는 전형 총점도 다르고 감점도 다르고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비중 분석이 어렵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거는 감점을 보면서 전형 총점이랑 대비를 해봤을 때 100점 만점 중에서 0.8%다. 0.8점이 영향력이 된다. 2, 3등급에서는 뭐 어떻게 된다. 이걸 보면서 일단 이런 근거에 의해서 영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그냥 전형 요강만 갖다 놓으면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2018학년도부터 영어가 절대평가 제가 나왔는데 이런 감점 포인트를 보면서 2018학년도 기사 한번 돌려보시면은 영어 절대평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처음으로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처음으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영어 4등급 서울대학교 정시 합격 가능 배제할 수 없다 발표했고 그게 진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대단히 쫄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찾았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상황에 따라서 영어 5등급도 가능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극단적인 것까지도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던데 어쨌든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38페이지는 대학 내에서도 또 학과별로 좀 다르다는 거 아까 앞에 그룹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룹을 그냥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혹시 성대 그날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런데 네, 영어 때문에 그러니까 영어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치표 한번 펼쳐보십시오. 배치표 펼쳐보시면은 한 장을 한번 펼쳐보시죠. 그냥 아무데나 한 장 딱 그냥 열어보십시오. 왼쪽에 보면은 표준 점수 돼 있죠. 합산 점수 돼 있고 그다음 칸이 보면은 100분이 돼 있습니까? 그다음에 영어가 돼 있죠. 자, 영어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애가 국수탐 성적으로선 괜찮은 라인으로 나옵니다. 만약에 그런데 영어가 얘네들 예측은 2등급이다. 근데 나는 3등급을 맞았다. 과연 써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고민이 이제 설 수밖에 없는데. 성대에서 나눠줬던 자료집이 있습니다. 그 자료집에 보면 제 기억으로 62페이지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성균관대학에서 나눠줬던 자료집 62페이지 정도에 보면은 각 대학별로 1등급과 2등급, 3등급으로 됐을 때 2등급이 1등급을 극복할 수 있는 점수 국어 수학으로서 몇 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대가 아마 제일 상단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 보면은 만약에 예측이 1등급인데 나는 2등급이었다라고 하면은 그 표상으로 보면은 국어 또는 수학에서 5점을 표점으로서 극복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표가 나온 건데 국어 또는 수학입니다. 둘 다 5점, 5점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5점. 그럼 예측 점수가 예를 들어서 350점이다라면은 예측 점수보다 국어 수학에서 한 과목이라도 5점, 355점 정도만 나오면은 1등급 예측이지만 내가 2등급 맞더라도 극복된다. 요걸 지금 시뮬레이션 표를 짜놓은 건데 굉장히 디테일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한번 해석상에 그냥 여기는 2등급인데 내가 3등급으로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왜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도 한번 해보시고 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내가 저기서 5점을 근데 2등급이 1등급을 극복하려면 국어 수학에서 5점을 극복하면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3등급이 1등급을 극복을 하려면 12.5점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을 텐데 12.5점인데 정작은 2등급이 합격선이다라고 하면 3등급이 2등급까지만 끌어올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2등급이 1등급을 끌어올 때는 5점 차였다. 3등급이 1등급을 끌어올 때는 12.5점이었다. 그러면 3이 2를 이기면 된다라는 구조가 되면 7.5점만 앞서면 되는 거죠. 5점과 12.5점의 차이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난번 자료집에 있었던 건데 오늘 혹시나 그때 안 오셨거나 혹시나 그날 오셨다 하더라도 이해를 조금 부족하게 하셨다면 다시 공고하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40페이지부터는 자 이제 가중치 이런 것들 뭐
중요하죠. 그럼 여러분들 먼저 가중치에서는 내 성적표상에서 가장 잘 나온 점수와 종락원 이런 데서 뿌려줄 때 데이터랑 비교를 해봤을 때 비슷한 점수대랑 비교를 해봤을 때 내가 강한 점수와 약한 점수의 비교. 그리고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드린 현재 스코어 점수로서 어느 대학 찔러보고 있을 때 비슷한 대학들에 있어서 국수탐 성적에서 문과 사탐 인문계 쪽에서는 수학 점수가 약하게 나오고 있고 자연계 쪽에서는 가탐 점수가 낮게 나오고 있다는 특징을 제가 아까 보여드렸고, 낮고 높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입을 시켜 봤을 때 어느 정도 높낮이가 있고 높은 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쪽의 가중치를 비슷한 대학에서는 하나라도 더 주면은 점수는 역전될 수 있는 구도인 거죠. 그렇게 일단 이거는 법인 거고, 여기 지금 40페이지 대학에서 발표한 하나의 법인 거고, 여러분들은 이 법을만 가지고서 볼 게 아니라 내 점수의 강점이 비슷한 점수대 애들이랑 봤을 때 강약 과목이 뭔지를 추적하는 절차가 지금 현재 필요하다. 요걸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거고, 47페이지는 또 하나 변수인데, 자꾸 이제 내가 이 문과보다 이과 경합이 좀 덜하다라고 하는 근거로서 또 하나가 지금 제가 발견되고 있는 게 47페이지 보면은 1교시 국어가 결시가 작년보다 줄었고 수학 2교시 결시도 줄었고 점심 먹고 영어 시험장에서도 애들이 결시가 줄었어요. 근데 4교시 때 가버리니까 가탐 애들이 저 대기실로 다 가버렸네요. 사탐은 그래도 끝까지 남아서 사탐 넣느라 해서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과 애들은 싹 배렸는 모양이에요. 영어 3교시 먹고서 내가 더 이상 갈 곳은 없다 생각했는지 그냥 대기실로 가버렸대요. 유일하게 지금 사탐 4교시 가탐 결시율이 높게 나오네요. 두 자릿수가 좀 넘어갈 정도로. 이 또한 가탐 애들의 점수 하락의 원인으로 됐을 겁니다. 왜? 쟤네들 밑에서 좀 더 받쳐줬어야 되는데 이게 또 그나마 더 한두 놈이라도 안 그래도 사탐론으로 가가지고 죽겠는데 시험도 안 본 대기실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1, 2, 3, 4교시에서 유일하게 한국사도 괜찮았는데 4교시 가탐 영역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 그럼 가탐은 이런 면들도 생각하면 확실히 못 본 거는 사실이겠구나라고 하는 근거 단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자, 일정별로 하나 분류를 해보면은 이번 주말까지는 그냥 이 자료 보시고 한번 생각하시고요. 그냥 인생에서 뭘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입학해서 뭐 하고 졸업해서 뭐 할 것이냐, 대학이 다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분명히 많고요. 그게 그래서 뭘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생각하고, 재수를 하겠냐 안 하겠냐, 재수를 왜 하느냐, 하는 이유가 뭐냐, 그냥 인서울을 가기 위해서 재수합니다라고 하는 게 목표인지 정말 저 대학을 뚜렷한 목표가 있는지도 한번 되짚어 봐야 되고요. 그냥 묻지마 재수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마나 막 어렵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재수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참 깊게 해야 되는 게 지금 그나마 좀 이번 주말 정도까지 좀 하고, 재수가 섰다 싶으면은 더 이상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빨리 시작하는 게 답이에요. 2월 달이 맞습니까? 3월 달이 맞습니까? 그런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끝내는 게 답이죠. 그거는 질문의 가치도 없습니다. 만약에 어떻게 하든지 내가 대학을 붙어야겠다는 심리라면은 수시 때도 한번 지켜봐 보고요. 수시 때 지방대학은 수시 거의 다 못 뽑아요. 지방권 소재 대학은 정시에 100명을 뽑기로 되어 있으면은, 원래 100명을 뽑기로 되어 있으면은 수시 못 뽑아서 넘겨서 봤잖아요. 그게 200명 2배가 더블로 돼 버립니다. 서울 소재 대학은 보통 정시 인원 선발 인원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 정시 인원 선발 인원이 있다면 한 4.1%를 못 뽑고 평균적으로 넘어옵니다. 근데 어떤 거는 불규칙적인 거예요. 어떤 거는 10명 뽑기로 했다가 7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시 선발 인원은.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12월 24일까지 얼마만큼 어떤 애들이 빠져나가는지, 12월 18일 아침이 딱 되면 뭐가 나오느냐, 금년도 2026학년도 서영고 수시 최초 합격자 중에서 몇 명 등록 포기, 이런 게 나옵니다.
12월 18일 날. 왜 12월 17일까지 등록금 내라고 했는데 안 낸 애들인가? 2개 붙은 애들이에요. 2개 붙고서 이 대학을 선택 안 하고 이 대학을 선택했다. 그럼 여기는 추가 합격자가 12월 18일부터 나오죠. 그 1차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또 브레이킹입니다. 중요한 정보 분위기입니다. 아, 올해 의대 중복으로 붙는 애가 덜했구나. 그냥 꽉 찼구나 지금. 의대 합격하고도 몇 명이 등록 포기하면 의대에서도 의대로 합격을 했다라든지 이런 일이 많아졌는데 적게 됐는지 안. 이것도 일단 흐름입니다. 12월 18일 날 그날부터 데일리로 나옵니다. 계속적으로 언제 12월 24일까지.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뭐 반도체가 높아지고 AI가 높아진 거, 의대가 높아진 건지 서영고가 어떻게 되는지 막 상황 부도가 지금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 계속 뭐 보도가 나올 거예요. 이런 사항들 한번 보면서 지금 또 예비 번호가 많이 돌고 있는지 적게 돌고 있는지 등등등. 이게 정시 지원 패턴에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야, 수시에 저만큼 못 뽑았구나 저 대학들이. 그러면 정시에 선발 인원이 뭐 12월 25일 날 아침 되면 딱 나옵니다. 정시 선발 인원 25, 26, 27, 28일 아침에 발표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선발 인원을 정시 선발 인원을. 그래서 그렇게 되고 12월 29일에 30일까지 정시 원서 접수하고 2월 초까지 합격자 발표하고 2월 중순까지 정시도 추가 합격 발표를 하고 그래도 못 뽑는 대학이 2월 20일부터 추가 모집까지 나섭니다. 추가 모집까지 나서는 대학은 한양대, 뭐 시립대, 건국대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지방권 소재 대학은 상당수 나타나고 상당수 나타나는 대학에 내가 4년제 대학을 가려고 하는 목표만 갖는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추가 모집대에서도 뽑는 대학을 굳이 정시 가나다군에 하나 넣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그런 군의 형성은 또 어떻게 됐는지도 살펴보고 하는 게 대학의 어떤 그 목적에 따라서는 정말 2월 말에 결판이 나는 추가 모집도 있습니다. 수시, 정시, 추가 모집. 지금 여러분한테 남아있는 거는 정시 모집하고 추가 모집 이 두 단계가 현재 남아있는 거고 일정별로는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50페이지 보면은 일단 채점 결과 지금 쭉 한번 제가 좀 브리핑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과목별로 유불리, 절대평가, 영어, 사탐론, 모집 군의 분석 뭐 다 합쳐 보니까 30가지 돼요. 이게 30가지가 다 수치와 관련된 겁니다. 이거를 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일까 싶기도 하고 또 이걸 만드는 제 입장에서도 이거 지금 다 중요한 요소인데 이거를 안 건드릴 수가 없는 영역이다. 이 부분 자체는 모든 게 지금 맞물려 가기 때문에 이게 과연 슈퍼컴퓨터는 해낼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상상의 포인트까지 지금 들어가 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어저께 입시 정책이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 YTN 아침 생방송 라디오 가서 제가 했던 멘트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입시 정책 하시는 분들이 단 하루라도 현장에 내려와서 컨설팅을 한번 해보십시오. 애들한테. 이게 지금 한 방에 점수 줄 세우기 하면 끝날 일들을 가지고서 저 대학에서는 왜 국어를 뭐 가중치 5%를 더 주는지 내가 이해도 못하겠고요. 저가가 국어가 저렇게 필요하고 저기는 또 같은 동일 대학 내에서도 영어를 왜 또 차등을 주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정시를 보려면 이런 모든 변수들이 이걸 잘 보면서 내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곧 0점 몇 점이라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학원 찾아오십시오. 학원 내가 마케팅 홍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정보 처리를 하고 이해하고 판독을 하겠습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러 학원에 오십시오. 오늘부터인가요? 뭐 서울시 교육청이 집중 상담 기간으로 선포했대요. 학원 집중 상담 기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수능 때부터. 오셔가지고 사람 잡아놓고 자꾸 물어보십시오. 집에 가라 소리 안 하고 돈 달라 소리 안 할 거예요. 12월 28일까지는 이런 학원들에서 자료 찾으십시오. 그냥 어디 가서 뭐 50만 원, 100만 원 내고 이거 너무 믿지도 말고요. 그냥 자꾸 오셔가지고 아 이런 자료가 내가 말씀드리는 자료가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지 의미가 있는 건지 없는지 스스로 한 판단 한번 해보시고 자꾸 괴롭히십시오. 그럼 굉장히 친절하게 응해 줄 거고 그러다 보면서 또 어쩔 수 없이 또 재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발생하잖아요. 서울 시내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상담 과정을 충실히 이렇게 하다 보면서 답을 찾고 길을 찾는 게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좀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원장님 얘기를 좀 어떻게 그 상담 집중 상담 기간에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나가시면서 자료 안 받으신 것도 확인하시고 자료 요청을 자꾸 하고 또 저희가 본사도 여기 있으니까 자료 요청이 들어오면은 여기 상담실에서도 자료를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을 정도 자료가 너무 많고 방대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본사랑도 다 커뮤니케이션 되고 있는 시스템인 거니까 여기를 많이 활용을 하십시오. 제 시간 끝내고 원장님 들어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자, 어쨌든 정시 좋은 결과 있을 때까지 뭐 또 정보 드릴 사안이 있으면은 또 이런 자리 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좋은 결과 있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사실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 고3, 재수생, 막나에서 수험생들 문제인데 사실은 학교 생활, 학원 생활 뭐 이원화는 아닌 것 같아요. 다 똑같은 얘기.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아이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뭐를 중점으로 두냐면 결국에는 생활 리듬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예요. 근데 제일 처음에 제가 올려놓은 게 수면 시간 유지인데 이거 사실 되게 의외로 많이 안 지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부를 재도전한다 결심을 하고 요 정도 스토리는 그냥 책상 머리맡에 그냥 놓고 매일 체크를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자는 시간 정해놓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 소등시켜 주실 정도로 해야 되고, 두 번째 균형 잡힌 공부는 아마 고3 부모님들 많이 느끼셨을 텐데 그 아이들이 잘하는 거 좀 약한 거 본인 분류해 가지고 좀 몰아서 공부해요. 근데 수능 보셔서 알지만은 결국엔 국수형 탐 오히려 2개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밸런스를 처음에 안 잡으면 육평 보고 나서 쫓긴다. 이거 꼭 아셔야 되겠고, 세 번째 상담 제가 좀 강조합니다. 아이들이 평가를 스스로 뭘 하냐면 본인이 풀고 싶은 문제를 풀고 잘 나오면 자기는 올라왔고 성취가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그거는 내용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잘 나왔다 못 나왔다가 아니라 내용 이해도는 뭐를 갖고 있는지 선생님하고 자꾸 평가 분석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이한테 항상 지침을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쉬운 부분, 어려운 부분 다 난이도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그렇게 상담을 하면 선생님들은 거의 100%뭘 해주냐면 추가적으로 잘 된 거는 뭐 하라 그러고 부족한 것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학습으로 실행해줘라 과제를 좀 내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휴식인데요, 어머님. 남학생들, 여학생들 좀 차별적으로 좀 가야 될 부분인데 이거 휴식하고 노는 건 좀 구별하자라는 거여서 만약에 휴식을 취하는 건 당연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개월씩 계획을 미리 짜서 이번 주는 쉬고 안 쉬고가 미리 냉장고에 붙어 있어야죠. 그래야 부모님도 안 깨우시고, 그리고 나오기로 한 날이면 뭘 하겠다라고 정하고 나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금요일마다 갈등이어서 하다 말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꼭 체크 한번 해주세요. 적응 방법 간단하죠. 아까 그 4가지 정도를 행동으로 옮겨주는 건데 이 출석자라기는 사실은 뭐 성인이든 학생이든 똑같은 것 같아요. 결국 태도적으로 얼마나 적극성을 갖냐 문제라서 그냥 잘 보내주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일주일 1개월 제가 표시한 거는 사실은 한 주를 하면 수험생들이 리듬을 알기 때문에 대략 짐작을 할 수 있고요. 한 달 해봤을 때 본인이 공부 총량에 대한 계산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달은 최대로 한번 해봐서 내가 어느 정도 순공을 뽑을 수 있는가를 계산을 하고 그걸 가지고 학기 또는 월별 조정을 하면서 리듬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 부분 어머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이들 학원 보내시면 요즘에 아이들이 대화를 잘 많이 안 하더라고요. 질문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뭔가가 문제는 있는데 생각은 많은 표정이 보여요. 그래서 학습적이든 생활적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불편한 게 있으면 어필해라. 그냥 생활적,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뭐 냄새 나는 친구 있다고 얘기해도 됩니다. 그 친구도 그걸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혼자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하고 교과 내용에 관계 없어도 이런 부분은 꼭 적극성으로 표현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 중요하죠. 이거는 SNS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재수하면 필드에서 안 만나는데
주로 이제 부모님들 밤에 왔을 때 애들 소등하고 핸드폰 다 뺏으셔야 돼요. 아니면은 없애는 거로 강조드리겠습니다. 이거 줄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실에 놓고 들어가든가 아니면 핸드폰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냥 반납. 그 정도는 각오를 하자. 이게 적응 방법의 가장 키가 세요. 부적응 종류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잡았습니다. 똑같은 얘기에 또 반대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지금 공부 안 돼서 잠깐 나갔다 오고 싶습니다. 오늘은 어차피 공부가 안 돼요. 이런 기분으로. 그럼 집에 가고 싶다. 이러면서 리듬 깨지거든요. 그래서 해소한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주말에 이제 다른 거 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한 4월 정도에쯤 와요. 3개월 뒤에. 그래서 이때 오히려 아버님 특히 시간 내주시면 좋은데 운동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쉬려면 같이 좀 뛰고 좀 역동적인 좀 활동을 하는 게 훨씬 낫겠다. 그리고 마지막은 오히려 공부를 하려는 마음이 있음에도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인데요. 처음에 공부하면 의욕들 가지고 막 급하게 문제 풀어요. 빨리 뭔가를 만회하고 싶어서. 근데 그렇게 만회는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반복되면 하고 싶은 쪽으로 그쪽으로 몰입하고 했던 것도 하고 무한 반복해요. 그러다가 인강 많이 듣고. 근데 사실 이거는 나쁜 방법이라는 표현보다는 했던 거니까 예전에 이제 방법 바꿔봐야죠. 그래서 이런 리듬도 선생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제가 만들면서 좀 고민도 하고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었는데 중위권 때 100분이 190에서 200점대가 재수생이 제일 많겠죠. 경기권 내려갈 거냐 지방 갈 거냐 인서울 못 가니까 그 아이들만 중심으로 좀 잘된 친구의 사례하고 너무 안타깝고 죄송하죠. 저도 떨어진 친구들의 사례를 좀 봤는데 점수폭을 보고자고 한 건 좀 아니에요. 근데 생활적으로 공통적인 내용들이 진짜 나타나더라고요. 그 위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된 친구는 저렇게 됐구나 왜 그런지 좀 보시자고 만든 겁니다. 성공한 친구인데요. 209점대에서 244점대 100분위가 막 35점이면 그렇게 아주 막 감동은 아니지만 대학 출발점이 이 친구는 지방대 간호학과 붙어서 왔던 친구인데 이제 광명상가 여대급은 성신이나 서울은 다 붙을 점수입니다. 표점 변화를 좀 봐야겠어요. 국어를 좀 아쉽게 봤네요. 어려워서. 그래서 이 친구의 특징이 어머님 선생님들 상의하고 과목을 뭐에 집중하고 학습 관리할 것인가 굉장히 상담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 받고 본인 올릴 수 있는 것부터 교정 들어가요. 특히 탐구 잡아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 중위권 학생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각각 상담 통해서 케이스 잡아준다. 두 번째 친구는 그래도 나름 뿌듯한 점수를 받았네요. 53점 올라서 중경외신 확보됐습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국어 피해를 봤습니다. 원래 95, 6점 나오던 친구인데 그랬으면 연대 쓰려고 막 폼을 잡았다가 결과 받아오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정도도 저는 좋습니다 하는 친구여서 오히려 제가 아쉬운 친구예요. 이 친구는 굉장히 등치가 커요. 어머님 한 190 정도 되고 몸무게 100kg인데 아침에 눈을 못 떠요. 근데 꼭 나와서 하려고 해요. 아침마다 저희가 문제지 주거든요. 미니 모의고사 풀려고. 근데 그 풀려고 노력하면서 졸다가도 풀고 하다가 적응을 했고요. 그리고 이 친구 특징이 곰살맞게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계속 뭐 달라 그래요. 읽어주세요, 적어주세요. 이런 친구 참 드물거든요. 근데 그 친구 이렇게 받았으면 근데 선생님들은 뭘 보냐면 그래 줬는데 했니 이게 중요해요. 본인이 또 과제를 다 합니다. 그걸 보여주고 자랑하러 또 와요. 잘했죠. 이거 자기 재미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초반에 잠 때문에 힘들었지만 중후반 때부터는 재미있는 생활을 좀 했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좀 많이 본 우리 점수대일 수도 있고 여기 자녀분은 아니시겠지만 근데 요 정도 올랐는데요. 이것도 저희는 아이들마다 목표점이니까 그래도 보람 있는 점수가 나왔다고 보는 건데 이 친구는 좀 특이 케이스라서 좀 올렸습니다. 여학생인데 굉장히 예민합니다. 주변 소리, 냄새, 시각 앞에 있는 애가 머리 이렇게 꼬는 것도 막 스트레스를 받아서 숨소리, 호흡이 똑같이 느껴진다. 이런 친구들 많습니다. 의외로.
왜냐하면 개인 생활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는 특징이 계속 어필을 해요. 근데 그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왜 너는 못 참고 그런 거니가 아니고 바꿔줘 봐야죠. 얘가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학습실도 바꿔보고 자습실 위치 바꿔보고 안 되면 저녁에 혼자 여기 공간 있는 데서 공부해보고, 이것도 정신적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한 3개월 지나니까 이 말이 없어졌어요. 그냥 그래서 혼자 집중하면서 공부하는 환경, 자기가 좀 스스로 컨디션 회복을 했다. 이거 도와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 많이 올랐네요, 어머님. 되게 뿌듯할 겁니다. 이 친구는 갈 거예요. 근데 연고가 조금 난이도가 상승폭이 있어가지고 끝해학과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결과 봐야겠습니다. 이 친구 특징은 6평 시기 잡아서 6평 이후부터는 무조건 주 7일 그냥 풀타임으로 그냥 본인 밀어붙인 친구고요. 마찬가지 지각 없이 그냥 꾸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점수가 그렇게 좀 높이 오른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국어, 탐구를 작년에 좀 하나를 못 봤는데 이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목표가 원래 체교과입니다. 그래서 뭐 100% 올해 서울대 체교 붙을 것 같고요. 특징은 플래너 관리 우수합니다. 플래너도 검사합니다. 근데 이게 계획서를 내는 게 아니고 실행한 거를 낼 거기 때문에 정말 본인이 하루에 얼마나 공부량 유지했는지 보면서 저희가 체크 들어갈게요. 그리고 화장실 가는 시간 정해져 있어요.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자기 관리를 좀 하려는 친구들이 그래도 생활하고 점수가 변화가 있구나 생각됩니다. 이 친구도 좀 빠르게 보면 특징은 질문은 안 했는데 상담하면 꼭 뭐 알려주면 그거 다 실행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 공부 굉장히 열심히 했던 친구. 결국에는 배우는 양 비슷하거든요. 순공 시간 얼마나 빼느냐인데 주어진 시간 다 동일합니다. 저는 좀 아픈 얘기 좀 바로 넘어갈게요, 어머님. 조금 낮은 점수 출발했는데요. 인하대 건축 예비 22번 받고 재수 의기롭게 온 건데 점수가 떨어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원에서 저희뿐만 아닐 겁니다. 30% 점수가 정체되거나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관리하면서 가장 문제점인데 잠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오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 오후로 자꾸 공부 시간을 미뤄요. 안 하려는 건 아닙니다. 밤에 또 공부합니다. 근데 한 번은 한 달이라도 딱 끊고 졸리더라도 오전에 하고 일찍 잡아야 되는데 공부는 하고 싶으니까 조급하니까 또 안 되면 밤에 하고 안 되면 밤에 하고. 점수가 저 정도 아니에요. 사실 공부하면 저 정도 나올 수 없거든요. 업다운 되고 그날 또 업다운이죠. 그래서 이거 정말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이 점수대에서 많이 오르는 250 오르는데 이 친구는 또 떨어졌죠. 전 과목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똑같아요. 잠자요. 오면 자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그 학생 때문에 코 골고 잔다고 항의 들어오고. 그러니까 본인이 또 마찬가지로 본인 시간표 짜고 움직이고. 근데 잠은 이건 사람의 생리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고칠 수 있냐의 문제는 이거는 아니고,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일찍 자면 되는데 이게 안 돼요. 나중에 부모님 상담해 보면 2시 정도 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의식 없이 잠질 때까지 뭔가 하고 잔 애들이 대부분이래요. 51점대 낮은 점수입니다, 물론. 근데 이 정도에서 또 얼만큼 올릴 수 있는 상황이기도 불구한데 올렸었던 것 같아요. 한 5점 정도, 뭐 한 10점 정도.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 친구는 왜 대표 케이스 꼽았냐면 재수하다 보면은 사실 자기 기준으로 몰입한 친구들이 있는데 사관학교 준비하면 애들이 어떤 마음으로 가냐면 이것도 생각하고 계십시오. 국영수만 해요. 탐구 안 나온다. 그리고 문제 유형은 같은데 패턴이 좀 다르고 준비 과정이 다르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군 외에 특별 전형이니까 같이 준비하면 좋죠. 수능하면서. 근데 이거 하고 하겠다 해서 결국에는 탐구 나중에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관리가 안 된 거죠. 점수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학원에서 컨트롤 하겠습니다만 좀 고집을 안 부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친구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얘 가채점 하고서 이렇게 되고 이제 잠적을 했는데 또 졸음이 나오네요. 이거는 저희가 상담을 계속하면서 관리했던 부분인데 이게 결국 안 지켜졌는데 심지어 자느라고 6평을 못 봤어요.
학원에서도 시간 맞춰서 6, 9평은 안 되면 문 닫아버리거든요. 이거 고사장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정도. 그러니까 모의고사 때도 정신을 못 차리죠. 그러다가 7시 되면 말짱해져요. 이렇게 되는 부분은 어떤 방법이어도 좀 고치기가 힘들더라. 이건 공통적으로 좀 새겨보시고, 마지막 케이스 같은데요. 예, 이거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이 친구는. 이런 경우가 좀 왕왕 있습니다. 혼자 공부했어요. 스카이에서 아니면 인강으로 많이 해봤어요. 근데 종합 관리가 안 돼서 왔어요. 근데 문제는 해보면서 또 습관이 나오는 게 저만의 노하우가 있다고. 인강 들으면서 혼자 했던 게 훨씬 좋았던 것 같다. 근데 이 친구 등급 아까 보셨겠지만 4, 5등급 되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익힌 거는 아는 게 아닌데 본인이 편한 거를 좀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고집으로 계속 과목 빼달라 뭐 하다가 결국에는 점수가 전체적으로 좀 망가진 거. 근데 성실히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 본인 자각이 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이 자료 공개하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거 뭐 타학원에서 보셔도 상관없다. 뭐 우리 치부는 아니고 자랑도 아닙니다만 이거 저희 학원 종합 점수인데요. 평균적으로 변화된 점수예요. 재수전에 이거 뭐 좀 못한 애들도 있고 잘하는 애도 있으니까 평균이 65.1점이었는데 100분이 80점으로 이번에 나왔습니다. 어렵다고 해도 평균 14.9점 올랐어요. 영어는 여기 없으니까 영어 여기 보시면 역시 영어가 진짜 어렵긴 했네요. 0.4등급 올랐다. 옛날 같으면 2등급씩 올랐어야 되는 과목인데 근데 수학도 마찬가지로 7.6점, 확통은 14.3점 오르거든요. 근데 요거가 더 중요해요, 어머님. 사탐과 탐구 과목이 결국에는 동일 점수대에서 뭐 대학교 3, 4개 바꿀 수 있는 힘인데 탐구는 잡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근데 언제 어떻게 관리를 받고 국수형 탐탐 공부를 시키냐에 따라서 못 잡는 경우가 왕왕 생겨서 이 부분을 잡고 가는 게 재수생들이 한 50% 키예요. 저희 학원뿐만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수업 준비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공통적 사례로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 수면 시간 뭐 이거로 인해서 지각하는 거 계속 반복될 거고요. 조금 공부한다. 자기 고집대로 공부해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재미있는 또 하나 반증이 나오는데 잘 본 시험은 좋은 시험이고 못 본 시험은 나쁜 시험이에요. 쓰레기라고 막 그러고 기피해요. 그런 시험은 없다는 거죠. 수능 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면 그리고 피드백 없이 무한 문제 풀이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는 거 그걸 떠나서 막 많이만 푸는 애들이 있는데 그것도 좀 바꿔보자. 그래서 좀 많이 바꿔보자가 아니라 새롭게 해보자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정리 이제 어머님들 보셔야 될 거예요. 수험생은 우리 계신 것 같아요. 너무 고생하셨는데 태도 변화 필요합니다. 생활 패턴 습관 바꾸지 않으면 작년보다 많이 한다고 크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완전히 좀 태도 자세 바꾸자는 거고 부모님들 인식 변화 시키십시오. 좀 중위권 상위권 했던 친구들 좀 잘하는 친구들은 그냥 놔두세요. 어머님들 일상 복귀하시고 오히려 더 관심 가지시고 안쓰럽게 보시면 얘네들 부담 되게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그렇다고 공부가 좀 덜 된 아이들은 막 쪼으라는 건 아니고요. 똑같은 마음이신데 요거 타협은 하지 마시라는 거. 아이한테 동기부여 해주고 격려해 주시는 건 좋은데 작년하고 바꿔야 되니까 자꾸 조금 딜하려고 하면 뭐 요번 주 요번 어떻게 할게 이렇게 할 때마다 좀 락을 거시고 학원에다 다 넘기세요. 아이들 상담해서 다시 원위치 시켜놔야 됩니다. 자, 요건 좀 간단히 갈 건데요, 어머님. 저희가 좀 차별화라는 표현이 적정한지 모르겠는데 다른 점은 확실히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들이 요즘에는 글쎄 뭐 전략 담임들을 많이 쓰시는 추세긴 한데 저희는 담임은 무조건 국영 선생님들이 하세요. 근데 수업 양을 많이 줄여요. 왜냐하면 상담 관리를 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왜 담임이 국영 선생님이 해야 되냐면 아이랑 상담하는 게 진단하는 건 아니죠. 뭐를 더 배우고 가르칠지 아니면 부족한지를 알려면 풀 줄 알아야 되고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연간 스케줄을 짜 보고 커리대로 수업을 해본 분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담임 배정을 할 거고 담임이 사실은 등하원 학습관리 뭐 등원했니 안 했니 이걸 관리하는 건 아니고
통계 내면서 지각률 언제쯤 아프고 리듬 관리 다 하는 건데요. 이거 따로일 수 없거든요. 뭐 사감 선생님 따로 계시고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올 케어를 할 거다. 그리고 실제로 어머님들 이제 보셔야 될 건데 아이들도 요 프로그램을 쓸 거고 부모님도 로그인 들어가시면 됩니다. 멤버스인데요. 보통 뭐 성적 관리나 이런 통계는 다 어느 프로그램에 나오죠. 근데 부모님들한테는 아이랑 상담한 내용을 그냥 그대로 그냥 기록을 띄워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 보여드리려고 미사려고 쓴 건 없습니다. 그냥 아이 그대로 한 거 워딩이에요. 그래서 진짜 선생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코칭이죠. 그래서 뭐로 공부해, 심지어 이투수북으로 하는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관리를 이렇게 공부하고 뭐뭐뭐뭐 해라. 이게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상 상담할 때마다 이걸 관리를 왜 해야 되냐면 아이가 지침대로 선생님 상의대로 계속 공부하면 발전된 거를 누적 관리를 해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 들어가서 보시고 성적도 공개돼 있으니까 아이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궁금하시면 담임 선생님하고 아이랑은 접점을 만들지 마십시오. 이거 사실 어느 학원 가셨으면 보셨던 PPT일 수도 있는데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좀 발췌해봤는데 이게 사실 다른 학원에서 문제 지적보다는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모든 학원의 고민입니다. 근데 뭐 이게 묶어서 수업하면 뭐가 안 되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학원은 없어서 저희가 하려는 거는 만약에 학생이 선택하는 또는 내가 원하는 거를 듣게 할 것인가. 이거 사실 고등학교 때 단과 많이 보내시고 인강은 다 이렇게 선택하셨던 것 같아요. 이 고민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저도 불필요한 수업 학습 존재하는가 잘 모르겠어요. 최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이 내용이 해당이 안 되긴 합니다. 관리가 되니까. 근데 대부분의 중상위권 학생한테는 필요가 없다라기보다는 양 조절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좀 제가 만들고 있는 게 인원은 무조건 적어야 돼요. 중위권 애들은. 여기가 그나마 큰 교실인데 그래도 저쪽 끝에 있는 아이가 태도가 보입니다. 대부분은 근데 15명에서 25명 사이로 정규반 때도 가거든요. 이 교실 딱 반만 한 거예요, 어머니. 그러면 아이들 집중력 있고 팔짱 끼고 뒤로 못 넘어가 있습니다. 바로 지적하고 퇴실시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렇게 하면서 뭘 밀착할 거냐면 아이들 니즈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1등급부터 10등급, 그러니까 등급이 10은 없지만 단계를 레벨을 10개를 나눠서 1, 2, 3, 4, 5등급 죽인 애들 세분화의 수업을 각각 과목별로 가요. 그러면 나한테 맞는 수업 듣는 거니까 불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숙제 콘텐츠를 적용을 따로 하는 거죠. 선생님 많이 투입해서 촘촘하게 관리한다라는 거. 그리고 변화되는 대로 아이들 시간표 바로 바뀌어요. 과목별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 니즈는 또 맞춰줘야죠. 수업 좀 적게 해줄 거고. 그리고 요것도 되게 이제 어머님 아이들한테 많이 듣는 얘기인데 선생님들하고 이제 교감하다 보면 요즘 대화가 많이 없던 친구들이라서 이게 좀 안 맞는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무섭다는 애들도 있고 좀 지루하다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솔직한 마음이라서 뭐 이것도 잘잘못의 문제는 아닙니다. 맞춰주는데 좀 한 달 정도 대화해 보면 그래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고 안 될 경우는 담임 선생님 교체도 가능하고요. 또 수업에 대해서 저희가 레벨을 10단계 정도 나눈다 보면 비슷한 난이도인데 좀 조밀하게 세밀하게 나눈 거기 때문에 강좌별 라인 이동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도 아이가 고민이 생기면 부모님이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아이가 선생님 얘기를 직접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거 제가 진짜로 시간표 만들 때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결국에는 말씀드린 그냥 수업 레벨을 제대로 나눠주자. 심지어 이번에 사탐런이 많아가지고 탐구 과목도 난이도별 수업했습니다. 그냥 몰아놓고 수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어머니 보시면 개인별 시간표가 다 다르고 과목별 시간표가 있다 보니까 뭐가 강점이냐 약점에 따라 다 개인별은 다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개인 시간표 발부하고 변화되는 거에 또 레벨업 시키고 그리고 이것도 좀 참고하세요. 애들 뭐 필수가 있고 무조건 수업 많이 하고 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내용을 난이별로 하고 필요한 부분 또 추가하고 이런 거라서 양 조절 당연히 가능합니다만
빼는 부분은 등급대별로 차등을 둘 거고 시기에 따라 좀 달라져야 되겠다가 제 생각이에요. 일단 6평대까지는 저는 빼는 거는 좀 많이 반대합니다. 제대로 개념 잡고 평가원 시험 평가 받고, 특히 중위권 학생들이요. 그 선생님이 실제로 관리할 거니까 조절은 해줄 겁니다. 대신에 6월 지나고 9평 넘어가면 수업은 많이 줄어요. 그때 되면 이제 실전 대비하는 시간이 오니까 얼마든지 자기 공부할 시간이 있다라는 생각 꼭 하고 쫓기지 말자. 그래서 시간표 관리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환경 문제인데요. 어머님, 오늘 식당 보여드리면 좋은데 지금 다 공사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 먹는 공간하고 공부하는 공간하고 자습하는 공간 따로입니다. 그래서 이 분리로 좀 아이들 좀 환경적으로 좀 쾌적하게 만들었고, 또 이건 당연히 요즘 다 있는 거죠. 남녀 분리해서 자습실 1인 1자습실 무료 제공할 거고, 식당도 남녀 분리합니다. 심지어 자습관리 선생님 따로 있는 거고. 오셔서 알겠는데 오늘 좀 예상보다 많이 오셔서 자료 준비가 좀 미흡했습니다. 근데 전용 건물이기 때문에 좀 아이들이 좀 유해 환경인지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좀 복잡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주말 주일 때 이 근처에 그렇게 유흥이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오목교 가서 놀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아니니까 좀 쾌적하게 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여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로 사진으로 보면 아이들 독서실 이렇게 제공될 거고요. 그다음에 교실 어머니 요만해요. 이 정도 수업해요. 그리고 감시 카메라, 감시라는 표현은 안 맞네. 안전 카메라 줌인이 됩니다. 그래서 태블릿 보고 애들이 손 빠른 애들 보면 움직임 나오기 때문에 그거 보여주면 깜짝깜짝 놀라죠. 캡처해가지고. 그리고 식당 이런 환경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제가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부모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들 가르치면서 사실은 수시 전형이 안 된 친구들이 좀 많죠. 내신 3 넘어가면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 상담해 보면 좀 많이 소외받고 고등학교 생활을 했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다 잘하고 총아였어. 주인공이었고, 근데 고등학교 가니까 이상 1학년 1학기 시험 보고 나서 선생님이 관심을 안 갖더래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어울리고 학원 가서 돌아다니고,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대화하는 걸 되게 어색해합니다. 처음에 뭐 잘못한 거 없는데 물어보면 괜찮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근데 도망가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관심을 처음에 얼마나 갖느냐에 따라서 안정감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 학원에 오면은 이 아이들이 주인공인 거고요. 그래서 생각의 변화, 태도의 변화를 좀 많이 초반에 일으키려고 상담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점수 올리는 기계 아니고 정말 청년 소년들이잖아요, 소녀. 그래서 좀 자기 생활에 만족할 수 있는 수험 생활을 위해서 지도 성심히 할 테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 상담 보내주시고, 어렵게 긴 시간 모신 김에 오늘 상담 신청서 주고 가세요. 내일 상담, 모레 상담, 아이랑 좀 원하는 시간 대면 상담 저희는 무조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담 신청서 주시고 간 분은 죄송합니다. 돈 얘기해서 한 달 첫 달 수강료 10% 할인 들어갈 건데, 아직 저희가 홈페이지에 수강료를 전체 공개를 안 했는데 작년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175만 원 정도?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이거는 독서실비가 저희는 별도로 받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차이가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식대나 뭐 교재는 다 비슷하니까. 그래서 수강료 부분에서 첫 달 10% 이거 생각해 주시고, 장학제도 활성화돼 있으니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어머님,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